산이라는 것이 그렇다. 멀리서 바라볼 땐 아무렇게나 거칠게 우거진 듯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없이 여리고 순한 얼굴을 띠고 있다. 수풀을 헤치고 만난 그 첫 번째 얼굴. 바로 연분홍빛 희미하게 머금은 우리나라 특산종 병꽃나무다. 이거는 이제 꽃의 모양이 옛날에 쓰던 호리병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병꽃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피고 하니까 벌나비도 꿀을 빨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 꿀을 채취 목적으로 심는 밀원 식물로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병꽃나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자생을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 꽃 모양이 이쁘고 또 꿀이 많이 나와서 밀원 식물이 되니까 외국에서 도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반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흔한 편이에요. 5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며 처음엔 노랗게 피었다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부드러운 새순, 이거는 나물로 먹습니다. 데쳐갖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거나 또는 그 데쳐가지고 바로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양념에 버무려서 먹으면은 아삭아삭한 맛있어요. 이것도. 맛이나 향은 어떠세요? 이것도 특별히 다른 나물들처럼 그렇게 뜰고 쓰고 그런 맛이 없이 담백한 그런 맛이에요. 약초꾼의 본능이 슬 발동했다. 그냥 담백해요. 특별한 향이 진하다든가 좋은 향긋한 향이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 단맛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씹는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 나물. 병꽃나무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또 어떤 사냐초가 반갑게 맞아줄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나무, 바로 다름나무다. 아직 보송보송한 솜털을 채떼지 못한 어린 묘목. 클수록 아카시아 잎과 비슷한 모양새로 자라나지만 깊은 산 은둔함에 산다 하여 숲속의 은둔자라고도 불린다.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나무는 다릅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선화삼이라 검색을 해보면은 갑상선 질환에 아주 맹약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다릅나무가 선화삼이에요. 그 이제 이걸 갑상선 질환에 약으로 쓰는 건데, 그 이제 다릅나무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요 새순을 따가지고 이제 약으로 만드는데 가마솥에다가 한 48시간을 삶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졸고 졸아가지고 물엿처럼 걸쭉해집니다.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반 스푼 정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제 여동생이 목젖이 툭 튀나오고 눈이 붕어는 처럼 막 이렇게 커지고 그렇게 갑상선이 심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삶아서 먹였어요. 보통의 갑상선 질환 기운이 없는 사람은 비린내가 엄청 심하고 쓴맛도 엄청 강해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이제 제가 반 스푼, 밥 먹는 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먹으라고 했는데 달고 고소하고 맛있다고 한 숟가락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정량을 지켜야 되는데 한 숟가락 이상은 더 이상 먹으면 좀 곤란해요. 온갖 이로운 사냐초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산. 하지만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어여쁜 산나물 마냥 호로리 바람에 나무끼는 독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이 죄지은 신하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내리던 사약의 원료로 쓰는 양명은 초라고 하고 우리가 부르는 식물명은 투구꽃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 살의 풀로 병정의 투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딴 투구꽃. 그런데 이제 이 풀이 봄철에 주변에 다른 풀들이 올라오기 전에 메마른 땅일 때 얘부터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가 지금은 이제 조금 크노니까 그 색이 많이 옅어졌는데 이 줄기가 아주 보라색으로 기름칠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산나물인 줄 알고 뜯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독초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독초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나물로 이용한다든가 약으로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캐보진 않았는데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캐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관상용으로도 인기를 끄는 식물이지만 이 뿌리엔 강한 독을 품고 있다. 가느다란 실뿌리가 있고 여기에 덩어리가 맺힌 덩이 뿌리가 있네요. 뿌리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은 아코니틴. 과거 서양의 인디언들은 이 독성분을 화살촉에 묻혀 짐승을 사냥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전해진다. 이걸 삶아서 먹으면은 바로 피를 토하고 죽는 사약의 원료입니다, 이게. 저도 뿌리 모양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독초와의 아찔했던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하늘의 표정이 심상찮다 했다. 온열 장마에 불어난 계곡물이 세차게 쏟아져 내린다. 질긴 장마의 시작이다. 헌데 이 굵은 빌 속에서도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고산지대,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자라는 귀한 사냐초. 자그마한 풀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며 우람한 덩치를 뽐내는 병풍치다. 병풍치는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감들 뒤에 병풍처럼 길게 펼쳐놓는 병풍처럼 식물의 잎들 중에서는 병풍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풍을 닮은 치나물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병풍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나무 그늘 아래 응달진 곳을 좋아하며 잡초가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병풍치. 생김새는 머위나 곰치와도 비슷하지만 잎의 크기는 몇 곱절 더 크게 자란다. 그거는 이제 낮은 지역에서는 여름에 햇볕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온이 서늘한 높은 고산지대 거기다가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그런 데서 이제 선선한 그런 기후를 좋아해서 그런 데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곰치를 뜯다가 병풍치를 만나면은 뜯던 곰치를 다 버리고 병풍치 뜯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뭐 향이라든가 맛이 뛰어나고 또 곰치는 이제 약간 쌉스러운 맛이 나는 반면에 병풍치는 아주 은은한 향긋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병풍치를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곰치를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연에선 대개 뿌리를 통해 번식하며
최소 3년 이상 자라야 채취할 수 있는 고급 산채. 그만큼 맛보기에도 귀한 산나물이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뭐 대량으로 재배를 하면은 시중에 판매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고 재배를 해도 그런 데서만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생산되질 않으니까 시중에서는 판매하기가 애매한 나물이자 약초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뭐 상위 0.1% 정도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물입니다. 산과 땅이 집이 되고 바람과 하늘이 시계가 되는 자연. 그 품속엔 사시절 부단히 제 몫을 다하는 사냐초가 있다.